안녕하세요. 돈 버는 세상 돈쌤입니다. 대한민국 주식은 한국 주식은 삼성전자가 대장입니다. 삼성전자가 기초를 잡아줘야 외국인도 매수세가 들어오고 시장이 튼튼해집니다. 삼성전자 미국에서 보조금 6.9조를 확정받았다고 하는데 후재죠. 그러나 예상보다 26% 감소되고 받았는데 트럼프 2.0 시대에는 보조금을 못 받을 수 있으니까 빨리 땡겨받는 게 중요하겠죠. 저는 긍정적으로 호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바닥을 잡아주면 대한민국 주식은 지금의 위치가 바닥이 될 수 있습니다. 주식은 바닥이 중요해요. 바닥이 끝없이 추락을 한다면 얼마나 공포스럽고 우리의 자산이 날아갑니까? 바닥을 꼭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9조의 보조금은 바닥의 신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달러 인덱스를 보겠습니다. 107.62달러 약간 꺾였습니다. 킹달러가 걱정인데 약간 꺾였어요. 다시 이렇게 상승할지 다시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꺾였다는 신호가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제 미국 주식이 큰 상승이 있었는데 미국 물가가 안정적이었나봐요. 그래서 달러가 약세로 갔다가 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걱정이죠. 1450원 돌파했다가 새벽에는 좀 꺾였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달러 인덱스를 보니까 다음주 월요일날 원달러 환율이 안정적이게 저는 하락한다 생각하는데 가봐야 알겠죠. 어쨌든 신호가 저는 다음주는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미국 주식이 상승을 했고 환율이 안정적인다면 월요일날 상승을 예상합니다. 제가 금요일날 물려가지고 많이 매수를 했거든요. 간이 요만해졌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이 상승하냐 안 상승하냐 제가 봤는데 미국 주식이 그나마 상승해서 다행입니다. 어제 미국 주식을 보니까 다우조스는 498, 1.18 올랐고요. 나스닥 종합도 199 올랐습니다. 장중에는 좀 더 오르다가 꼬리를 달면서 그래도 적당히 상승을 했습니다. 뉴욕 증시가 상승한 이유는 물가 지표가 안정적이었나 봐요. 그래서 상승을 했는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미국 자국의 반도체를 생산하게 만들려고 보조금을 지급해 준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5대 반도체 제조업체 인텔, TSMC, 마이크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5대 축에 들어갑니다. 인텔은 11조 원 받았고요. TSMC는 9.2조 원 받았고요. 마이크론은 8.8조 원, 삼성전자는 어제 받았죠. 6.9조 원.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엊그제 받았습니다. 6,639억. SK하이닉스가 많이 투자를 안 해서 덜 받는 거죠. 삼성전자가 원래 계획보다 26% 감소를 막고 받았으니까 또 이것만 봐서는 악재죠. 삼성전자가 65조 투자하려다가 54조로 투자금을 줄였다고 합니다. 너무 무리하게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한 10조 정도 준 것 같은데 잘한 것 같습니다. 투자 효율화에 따라 보조금도 줄었다. 그리고 투자금 대비 보조금 비율을 보면 삼성전자가 12.7입니다. 1등이죠. 마이크론이 2등이고 하이닉스가 3등 정도. 그러니 삼성전자를 너무 미국에서 무시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 너무 나쁘게 볼 필요가 없고 이 투자금 보조금을 받아서 테일러 공장 증설에 투자한다고 합니다. 26년부터 가동이 되죠. 계엄 사태 후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1.7조나 팔았습니다. 걱정이죠. 삼성전자의 매출 비중을 보면 범용 디램이 매출 비중의 66%가 차지. 그러니 영업리 매출액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 파란색이 PC용 디램이고요. 메모리 카드 USB용 내드 범용 전용입니다. 둘 다 3개월 사이에 55점 가격이 내려갔고 디램 범용 전용은 4개월 사이에 35.7%가 가격이 급락을 했습니다. 분명한 악재죠. 분석을 해보니까 메모리가
중요한데 내년 봄까지는 하락한다고 생각합니다. 봄까지는 안 좋다. 더 하락할 수 있어요. 내년 하반기 메모리 회복을 기대한다. 6월 이후부터 상승한다는 건데 주식은 선행합니다. 몇 개월? 6개월. 그러면 어찌 보면 삼성전자가 지금의 위치에서 바닥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업체가 반값 공세를 한다는데요. 대표적인 업체가 창심 메모리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HBM, AI 반도체, HBM이 사활을 걸었는데 SK 하이닉스보다 뒤처지고 있죠. 그리고 범용 반도체는 앞으로 AI, 로봇, 6G 신사업 반도체가 상용화될 때 반도체가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상승할 것 같은데요. 로봇도 꾸준하게 상승을 예상하고 AI도 상승을 예상하죠. 그리고 6G도 그렇고요. 그럼 신사업이 결국엔 터질 건데 그 시기가 중요하겠죠. 전문가들 이야기는 내년 하반기부터 좋아진다고 하니까 주식은 선행하기 때문에 지금의 위치는 바닥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삼성전자를 절망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 어떤 분들이 창심 메모리를 치켜 세우면서 우리나라가 삼성전자가 망할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국만 좋아하시는 분들 뭔 자신감에 창심 메모리가 삼성전자를 이긴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리 봅니다. 창심 메모리 기술력 떨어지고요. 지금 반값 할인하는 이유는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잡으려고 하는데 그거 될까요? 왜냐면 기술력이 과연 있냐 이야기입니다. 지금 수요는 중국 자체에서 쓰고 있는데 중국 자체에서만 썼을 때 과연 미래가 창심 메모리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저는 그리 봅니다. 세상을. 인도의 시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시장이 있습니다. 중국은 이제는 무너지는 나라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미국이 공격이 들어가고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나라는 인도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인도에 반도체가 많이 써질 건데 그 수요가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인도에 많이 갔지 않습니까? 인도에서 대체를 하고 그러면 중국은 자체에서 해결하면서 지금까지 굴기 사업으로 세상을 잡아갔는데 그 시대는 이젠 끝이 보인다. 그 이유는 중국과 인도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림을 그리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중국이 여기에요. 중국. 인도는 여기 붙어 있습니다. 인도. 정확하지 않지만 중국이 지금까지 굴기 사업을 했던 이유는 인구입니다. 인구로 밀어붙였어요. 인구가 내가 알기로는 여기가 13억 명이라 합시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을 시간 없고 인도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인도는 14억입니다. 인도의 인구는 14억. 중국이 우리나라를 힘들게 하고 특히나 우리나라를 힘들게 했던 이유는 굴기 사업이에요. 자기가 자기에서 반값 할인을 하면서 우리나라 같은 기업들, 글로벌 기업들을 다 죽이고 자기만 또 살아남아서 세상을 재배하려고 했는데 또 여기가 아메리칸, 미국입니다. 아메리칸, 미국. 미국이 중국을 보니까 이거 안 되겠거든. 응? 이거 안 돼, 이게. 그래서 중국은 이쪽으로 키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여기 있죠? 이게 한국입니다. 한국도 여기에 많은 공장과 많은 증설을 했어요. 근데 뒤통수 맞았었습니까? 그래서 한국도 인도로 거의 다 90%는 진출했습니다. 미국도 인도로 도와주고 있고 왜냐? 미국은 중국을 잡아야 됩니다. 근데 대체가 있습니다. 그건 어디입니까? 인도. 그 대체를 가능하게 했던 거는 14억의 인구. 중국 이제 13억 밀렸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도 반도체 창심 메모리라는 회사가 자체를 하면서 이렇게 한다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인도 시장이 커집니다. 그리고 인도 시장이 반도체도 들어가고 자동차도 들어가고 가전도 들어가고 난리 법석이 될 거예요. 그러면 중국이 그동안 썼던 굴기 사업 자체에서 그런 사업이 지들끼리 해먹는 그런 사업이 점점 약해집니다. 왜냐면 우리는 인도에 팔면 되거든. 인도에.
그리고 미국은 인도를 도와주면 되거든. 그래서 저는 중국이 결국에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중국이 저는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망하면 우리나라 뭐 또 망한다는 바보들이 있는데 중국을 대체할 인도가 있는 거예요. 이 중국은 우리나라 물건 안 팔아줘요. 중간재 이 메모리나 이런 거나 좀 사줬는데 이제 지들이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잠깐 힘들 거예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들 싸구려로 만들어서 이거 하면 잠깐 힘들 거예요. 길어봐야 1년. 결국엔 인도로 시장이 움직이기 때문에 다시 평화는 옵니다. 우리나라는 더 잘 살 거예요. 그래서 중국 창시 메모리, 미국 반도체 제재 뚫었나? 국산 DDR5 출시. 이렇게 보면은 중국이 뭐 다 만들고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비스무리한 거는 만들었겠죠. 그러나 여기서는 중국산 제품이 강력한 성능을 보이지 못해도 첨단 D램이 등장했다는 것만으로도 역사적인 전진을 이뤘다.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왜냐면 아니 자기 나라에서만 쓰면 뭡니까? 진짜로 실력이 좋아서 인도에도 팔리고 여러 나라에 팔려야죠. 걱정은 되는 게 이런 뉴스가 미국이 더 중국 제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단기적으로 힘들 건데 저는 그래도 창시 메모리 같은 거 잡으려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잠깐의 아픔은 우리나라를 더 강하게 만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국 창시 메모리 테크놀로지 DDR5 개발. 여기서도 양산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보면은 개발은 했어도 중국 반도체라는 게 EUV 장비가 반도체 장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나노 10나노미터 이하 공정으로는 전환이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장비가 제대로 없기 때문에 실제적인 실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만들었다고 저는 보입니다. 여전히 한국 기업이 기술 우위의 중요한 이유다. 이런 장비가 없기 때문에 중국이 만든 건 한마디로 뻥이다. 중국에서만 억지로 쓰고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대량 생산의 경제성이 중요한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이미 대규모 생산력을 갖추고 있어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이미 게임은 끝난 건데 중국이 자체 불기로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경계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중국은 반도체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첨단 기술, 품질, 신뢰성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 면에서는 한국을 따라잡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과의 기술 제재 상황이 계속된다면 한국의 우위는 단기간에 넘어서기 어려울 것이다. 다만 중국의 시장 규모와 정부 지원을 감안하면 중장기로는 강력한 경제자가 될 수도 있다. 중국이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반도체를 미국이 공격하니까 이렇게 창시 메모리를 억지로 만들어서 따라잡으려고 하지만 실질적인 시장 경쟁력은 없는 상태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근데 자체 굴기, 자체 나라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커요, 중국이. 하지만 이젠 중국 시장이 인도로 넘어갑니다. 그런 굴기 사업도 몇 년 안 남았다고 생각하고 어떤 언론에서 창시 메모리 또 어떤 분들 찬양하시는 분이 있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결국에는 그런 거짓된 기술과 거짓된 억지의 시장 경쟁은 중국을 망하게 할 수밖에 없다. 왜? 미국이 바보입니까? 한국이 바보입니까? 결국에는 인도로 넘어가는 거예요. 지들의 망함은 그런 억지 산업 경제에 있는 거예요. 그런 정책 때문에 중국은 저는 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1년 정도 힘들 수 있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다시 살아납니다. 실전 전망 흐린 삼성전자 결국 HBM 우위가 관건. 삼성전자 내년 영업이익 하향시켰다고 하고요. 6세대 HBM4 조기 양산 성공이 반전 열세다. 이거는 가봐야 알겠죠. 지금 반전하려고 하는데 차세대 HBM이 성공했고 그리고 납품이 돼야겠죠. 마이크론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PC, 스마트폰, 자동차 범위 수요 둔화로 실적이 저조했다고
합니다. 네드 플래시는 더 안 좋은 분위기예요. HBM AI 메모리는 장밋빛 전망입니다. HBM은 내년 25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로 성장하고 있고요. 메모리 업황은 내년 2분기부터 회복세가 될 수 있다. 그 이유가 뭔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로봇 들어가죠. 앞으로 자동차에도 좀 들어갑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차세대 우주 인터넷 같은 데도 저는 우주에도 반도체가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결국엔 메모리 시장은 커지는데 중국발 그런 창시 메모리 같은 게 신경은 쓰이지만 지들끼리 지들 나라에서 쓰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인도 시장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게임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미국과 동맹을 하면서 철저하게 중국을 짓밟아야 합니다. 메모리 반도체 3사 봄에도 겨울나기 봄에도 힘들다는 얘기고 역발상을 얘기하면 봄 지나면 좋아진다. 더딘 재고 수진 중국 정가 공세에 내년 상조하고 전망이고요. 반도체 가격 반등하려면 PC 모바일 IT 기기가 회복이 필수적인데 지켜볼 필요가 있죠. 근데 주식은 지금 최악인데 사실은 작년에 나빴던 거예요. 영업이익이 작년에 거의 적자로 가다가 이렇게 상승하다가 좀 꺾인 거잖아요. 그러니 지금의 삼성전자 5만원대 근처는 저는 터무니없게 싸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지금 이 상태도 아니고 요 정도의 영업이익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년 여름 지나면 또 수요가 여러 군데 터지면서 좋아질 수도 있고 HBM이 개발이 성공하면서 엔비디아나 이런 납품되면 턴할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온다고 생각합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를 보면 24년 그래도 좀 오르다가 좀 꺾이다가 결국에는 25년은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HBM 비중 추이는 24년보다는 25년이 증가를 합니다. 그러니 HBM, SK 하이닉스 같은 거 지금 하락했을 때는 매수 타이밍이 맞다 생각하고 결과적으로는 메모리 반도체도 내년 하반기부터 좋아질 예상이고 HBM은 꾸준히 성장을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이 하루 조금 샀다가 또 팝니다. 그러니 외국인의 매도세가 언제 멈추냐가 중요하겠죠. 삼성전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기분 나쁘게 120선이 약간 빠졌습니다. 월요일날 보조금 6.9조 받는 거에 계기로 좀 상승해서 바닥을 다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바닥을 다져주면 대한민국 주식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매우 중요한데 근데 제가 실적을 보면 23년에 나빴어요. 근데 지금 실적이 요 정도 이추입니다. 이 정도. 근데 주식은 23년보다 더 빠졌어요. 이건 뭡니까? 탄핵 그리고 금투세 여러가지 수급 때문에 저는 이만큼은 요 정도는 너무 과매도 너무 빠졌다 생각합니다. 요 정도는 요 정도까지 인정하지만 이 정도 빠진 거는 정치불안 개헌 같은 거 그리고 금투세 문제 같은 거 이런 문제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비성장은 정상으로 가죠. 다시 저는 여기까지는 충분히 1번, 2번까지는 충분히 턴한다고 생각합니다. SK하이닉스는 HBM 때문에 바닥을 이번에 찍고 그래도 크게 상승을 하다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61선, 21선은 지켜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장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봤습니다.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왜 중요하냐면 바닥을 다져준다면 대한민국 주식이 모든 종목들이 바닥을 다져주기 때문에 한번 단타든 장타든 중타든 대한민국 주식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삼성전자가 바닥을 다져줄 가능성이 있고 다음 주부터 조금이나마 해볼만한 주식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중국발 반도체는 전혀 쫄 필요 없다. 그게 결론입니다. 대한민국 반도체 강국을 기원합니다. 화이팅! 좋은 이벤트가 있어 소개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더 채움 투자 자문에서 자문계약
수수료 이벤트가 있는데요. 국내 선물 옵션 이벤트, 해외 선물 옵션 이벤트. 국내 선물은 기본 수수료 대비 90%까지 할인이 되고, 해외 선물은 기본 수수료 대비 70%까지 할인이 된다고 합니다. 좋은 기회에 국내 선물, 해외 선물 하시는 분들은 이벤트를 신청하면 대폭 할인돼서 이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죠. 국내 주식 하시는 분도 상담 문의하시면 협의 수수료가 대폭 할인이 된다고 하고요. 해외 주식도 또 상담을 하면 대폭 할인이 된다고 합니다. 환율 우대도 중요한데요. 100%까지 할인이 된다고 하니까 매우 좋은 기회입니다. 국내 선물 옵션은 코스피 200 선물 0.00098까지, 위클릭 옵션은 0.03%, 해외 선물 옵션 일반 미니는 2.2달러, 마이크로는 0.9달러까지 할인이 된다고 합니다. 이번 이벤트에 신청하면 적은 비용에 국내 선물, 해외 선물을 기회가 되는 거죠. 망설이지 마시고 신청하시면 돼요. 우리에겐 손해볼 게 없습니다. 이벤트를 이용하는 것은 투자가에게 좋은 실전입니다. 국내 선물 옵션 수수료 이벤트는 더 채움 투자 자문과 자문 계약 진행한 고객에게 대상이 됩니다. 기간은 오늘부터 25년 9월 29일까지니까요. 기간은 충분합니다. 돈 버는 세상 돈세영 채널에서 추천받아 전화했다 하면 친절하게 이벤트를 접수해 준다고 합니다. 국내 선물, 국내 옵션 모든 종목에 할인 대상이 됩니다. 코스피 200 선물, 야간지수 선물, 통화 선물, 코스피 200, 코스피 200 위클릭 옵션, 미니 코스피 200 옵션, 야간 옵션, 개별 옵션 모든 종목에 이번 이벤트를 신청하면 기본 수수료 대비 90%까지 할인이 되니까요. 좋은 기회가 됩니다. 해외 선물 옵션 수수료 이벤트도요. 대상과 기간은 동일합니다. 해외 선물 옵션 수수료 이벤트도 각 나라마다 다 되고요. 이벤트 적용 시 기본 수수료 대비 70%까지 할인이 됩니다. 하단에 보시면 링크를 걸었습니다. 이벤트 신청하기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상담 문의는 대표전화 02-830-2290에 전화를 하시면 친절하게 이벤트가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번 기회는 좋은 기회입니다. 국내 선물은 90% 할인이 되고 해외 선물은 70%까지 할인. 국내 주식, 해외 주식도 협의 수수료 할인이 된다고 하니까요. 좋은 기회죠. 또 하나 있죠. 환율 우대 100%까지 할인이 된다니까 이번 행사가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하시면 됩니다.